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지금이 2시 36분 33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여타 장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시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2부 라이브 매매타임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나 기조들이 바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조로 갈 것이다,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점들은 그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경제 공약 등을 토대로 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어젠다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젠다에 맞춰서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면서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향후 방향성은 어떨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부합하는지 상담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으로 속보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지명이 됐고요.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경호실장인 주영훈 임명이 됐다고 하고요. 자세한 소식들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279.1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0.59%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락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이 있었습니다. 2323포인트까지 찍고 쭉 내려옵니다. 2266포인트까지 빠지고요. 현재 조금의 반등이 나와서 2279포인트, 2280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다지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데 강도가 조금 많이 약해졌네요. 449억 원, 기관은 231억 원. 금융투자가 하지만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개인은 1,006억 원 정도 지금 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3.2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약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0.03%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9포인트만이 소폭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죠. 자, 보시면 오늘 645포인트 고점 찍고 641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643포인트 딱 중간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요. 개인이 17억 원, 외국인이 41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412억 원, 기관의 전 투자 주체는 모두 매도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3원 60전, 2원 20점 정도 상승하면서 0.19% 원달러 상승에 환율의 상승이 보이고요. 원화는 오늘 오랜만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5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STX엔진, 남북경협주, 정치테마주, 한국전력 나와 있는데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은 현재 14%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고가는 18만 2,500원대까지. 일단은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했습니다. 급등하고요.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올해 했고 여러 가지 좀 호실적에 대한 기대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까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STX 엔진 역시 14%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STX 엔진입니다. 다음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에 개성공단을 정상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TV토론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단 전제는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의 물꼬가 좀 트이고 대화를 할 만한 시기가 됐을 때 대화를 하고 그때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올라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북 경협주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전기 역시 남북 경협주를 2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일단은 대선 테마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 대다수가 하락합니다. 광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알렙 같은 경우에는 1.19% 비교적 낮은 낙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테마주들이 오늘 급락폭이 굉장히 낙폭이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재료 소멸 그리고 그동안 관련이 없었다 극구 부인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현재 6% 정도의 하락이 보입니다. 5.79%까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요. 상반기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2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017 국민의 선택 문재인이라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오셨고요.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 첫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선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초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의 인선이 좀 있을 예정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는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조금 전에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갔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마쳤고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맞춰서 저희도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상 대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 된 이후로 시장에서 좀 크게 봤을 때는 한 4가지 이슈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랑 신재생산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제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진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업 관련된 부분, 이렇게 4가지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은 환경 규제랑 이제 신재생 산업 육성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OCI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 보면은 뭐 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적인 정책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화력발전소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후보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풍력도 풍력이지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발전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사실 연초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폴리실리콘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폴리실리콘 단가가 올 1월 달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조금은 다시 한번 재차 빠지면서 주가도 조금은 뭐 이렇게 매력적인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조금은 좀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OCI 좀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태웅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도 있었지만 국내 정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힐러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웅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대감을 올렸지만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좀 충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태용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풍력 발전 로드맵이 올해 정권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하기도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좀 일정 부분 좀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NCA 계열에서 국내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실적만 조금은 좀 턴어라운드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리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국내에 이제 매장을 런칭을 했죠. 저도 한 번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반응이 좀 많았었고요. 뭐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뭐 환경 규제라던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엮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단이랑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환율적인 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손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주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달에 DDI 인수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3, 4분기부터 연결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동사의 연결수익과 그리고 DDI의 순이익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올해는 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950억 정도 이상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멀티플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사전 심의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12개월 목표가로 한 11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점이라. 네.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는 좀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화석 에너지를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태웅이나 뭐 OCI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잘 못 간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서는 이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태웅이라던가 뭐 이러한 뭐 동국 SNC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대 고객사가 국내 회사가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사업 규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가 많아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차피 주식이 100%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부리고 기대감도 요원한 것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셨다라고. 그리고 워낙에 또 실적도 기대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들어봤습니다. 주보람 팀장의 새 정부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우선 지금 가져온 건 신재생 관련주들 좀 먼저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약이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정책들보다는 좀 어떤 가이던스가 없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었고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뭐 태양광은 37GW까지 늘리겠고, 해상풍력 13GW, 육상풍력 3GW까지 지금 늘리겠다라고 이미 공약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구체적인 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장 구체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옆에 다섯 종목들이 모두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하나케미칼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관련주고요.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이미 지금 네임플레이트 캐파가 셀은 4.3GW, 모듈도 역시 4.3GW 이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뭐 글로벌 1위 정도의 지금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케미칼을 지금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이렇게 크게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어떤 풍력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지 않고 마진 부분들도 역시 좀 박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커버를 쳐줄 수가 있고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하나케미칼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을 우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시장 규모가 6.2GW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년 뭐 8.5GW, 16년은 지금 11GW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어떤 흐름에 먼저 목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2030년까지 우선 계획이 좀 잡혔기 때문에 어떤 폭발적인 폭발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슬로우한 흐름 속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케미칼이 좀 더 적당하겠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를 한다면 지금부터 좀 더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수해서 목표가는 뭐 좀 높게 잡아드리지는 않았고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국 SNC입니다.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보면 트럼프와 힐러리 때 그때 주가 급등을 많이 했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가 많이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좀 다 다진 이후에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건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타워 부문에서 지금 풍력 타워, 해상 이런 쪽 해상 부문에서도, 그리고 육상 부문에서도 지금 거의 국내선 1, 2위 정도 다투고 있고, 글로벌 MS를 본다면 거의 선두 기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 SNC 역시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수주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국 SNC가 좀 수주를 받아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의 70% 대비 이상 해서 좀 더 많은 전기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동국 SNC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관련 제품들을 신사업을 자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추후에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동국 SNC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량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한 20% 정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2015년 말 기준으로 6.6%를 정부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높은 수치를 잡아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0% 모두 다 채우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채우게 된다면 동구 SNC라든지 뭐 유니슨이나 태용 이런 기업들이 좀 나눠서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동구 SNC가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관련된 관련주고요. 풍력 관련해서 이미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풍력 타워라든지 터빈이라든지 뭐 EPC, 풍력 단지 조성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수직 계열화를 해서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좀 마진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6년 국가별 매출을 보면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지금 풍력 발전 쪽에서는 거의 뭐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두 개 기업 정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니슨이 하나의 어떤 플레이어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수주가 나온다면 유니슨 역시 좀 받아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과 지금 유니슨이 국내 풍력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 정책을 한다면 업황이 개선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유니슨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지금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종종 신재생 에너지와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NG 발전에 대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는 교두보로 LNG 발전을 좀 더 삼겠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당장 어떤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순가동 설비 자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금이 그에 따라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슬로우하겠습니다만 순이익 증가까지 이어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에서 보인 미세먼지 저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중단하고 신재생을 넘어가려면 사실상 LNG 발전이 중간에 끼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국내 전력 시장이 변동비 반영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공급 가액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재생 비중만 확정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계에서 역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발전원별로 본다면 원자력이 10g, 석탄이 900g, LNG가 지금 420g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력이 아무리 좀 개선을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700에서 800g까지는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g 정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가 420g까지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본다면 한국가스공사 나중에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떤 지금 LNG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LNG 발전소 가동률이 지금 36%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두보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한 53,000원 정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과 좀 같은 포인트를 좀 가져왔고요. 우선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높이층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잡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들도 좀 상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지금 기초 소재라든지 이미 정보 전자 이런 소재의 수단에서는 모두 실적이 잘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어떤 전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잘 실적이 올라준다면 LG화학도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는 비수기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또 중국의 판매 중단 혹은 보조금 중단 때문에 전기차 전지 부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다시 좀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중국향 매출이 다시 좀 늘어날 수주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이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케미칼부터 LG화학까지 주보람 팀장 역시 아무래도 환경 쪽에 관련된 주식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 이 5종목도 동일하게 다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문상 대리 5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어서 규제 완화랑 신사업 육성 관련 종목들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섹터를 조금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좀 쌓이는 구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도 잠깐 더블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M&A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MORPG의 어떤 시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배, 19배 정도 수준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피어 그룹으로 보게 되자면 블리자드가 지금 한 22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 충분히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이 주가가 지금 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 보면은 리니지 레볼루션이 이미 일단 넷마블을 통해서 출시가 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니지 M이 출시가 되는데 일정 부분 그 리니지 과거의 PC 버전을 이용을 했었던 린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객 이용도 특히 이제 뭐 결제율이 높은 한 30, 40대 중년 남성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최근 오늘 나온 뉴스로는 무슨 통행세까지 뭐 물리겠다라는 어떤 유저들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성공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우려했었던 부분은 사실은 리니지 IP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니지 레볼루션과 리니지 M의 어떤 카니발리제이션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레볼루션 쪽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 리니지 PC 버전을 이용을 했었던 유저들이 아마 신규 유입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조금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3분기에 리니지 이터널 PC 버전이 CBT가 아마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이터널 CBT도 시장에 조금은 반영이 받으면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 거고요. 어떤 뭐 규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셧다운제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번 정권을 통해서 사전 심의 그런 게임 영상물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C소프트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컴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 주식이고요. 다만 이제 싼 이유는 서머너즈 워의 어떤 장기 흥행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는 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고 지금 뭐 낚시의 신 VR, 소울치커인가 그런 뭐 게임들이 이번에 나오지만 그 서머너즈 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작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번에 컨퍼런스 콜 진행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블리자드랑 협업을 해서 IP 공유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다들 과거 이제 며칠 전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4차 산업을 되게 많이 외쳤습니다. 뭐 4차 산업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게 인공지능 AI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의 중소형사 중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사인 퀄컴이라던가 모빌아이라던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애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어떤 퀄리파잉을 쥐어졌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중소형사에서는 드림텍 그러니까 드림텍 말고는 유니캐스트 자회사 드림텍 말고는 퀄리파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인 길리랑도 계약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쌍용차랑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플랫폼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아다스에 대한 그런 어떤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아다스 관련주다,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뽑을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도에 대해서 조금은 대장주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12개월 목표 주가 한 32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KMW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버슈팅을 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들어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어떤 스토리로, 투자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4차 산업 관련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통신입니다. 통신이 깔리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도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G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통신주들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저는 좀 약간 레버리지를 한다면 KMW가 좀 대장 역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통신 장비 중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RH라는 중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사실은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은 2013년도 혹시 차트 좀 보여줄 수 있으시면은 좀 보여주시면요. 2012년도부터 2013년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1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모멘텀이었냐면 3G에서 LTE로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장비 회사다 보니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G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10,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좀 강력하게 좀 사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수 활성화 관련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마트는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포커스는 그겁니다. 국내 대형 3사 업체 중에 매출 성장률을 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1년도부터 매장 출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캐펙스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올해부터 캐펙스 투자가 점점 그 비용 나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충분히 실적 가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티몬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위메프 이러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자본 잠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마트 모바일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 중에서는 이마트가 좀 탑2위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부터 이마트까지 쭉 한번 들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정부가 출범한 뒤에 규제 완화나 이런 쪽에 초점을 포커스를 좀 두고 5종목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보람 팀장의 5종목은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천을 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처음에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좀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번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나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관련주고요.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5G 인프라 관련주고 만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우선 에코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정책 중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차량들을 공공기관들의 차량을 한 70% 전기 친환경차를 바꾸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테마가 좀 생긴다면 에코프로나 후성이 좀 더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지금 실적이 좀 더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좀 재무제 좀 불량한 기업들을 좀 사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에코프로나 후성과 같은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NCA 소재 양극화를 물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전기차 300km 이상을 좀 주행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배터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고출력을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생산하는 NCA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A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출력 소재를 위해서 필요한 소재이고요. 고용량이면서 고출력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에코프로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주가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에코프로가 좀 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450톤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파 모두 증설이 된다면 총 캐파는 한 920톤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2차 전지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는 EV용 신규 제품이 CSG 부문 양산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EV용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좀 천천히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후성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처럼 역시 뭐 전기차 관련주입니다만, 후성은 지금 LIPF6라고 하는 국내 독점 사업자입니다. 향후 정책이 좀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주가가 조금은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실적이 지수적 바탕이 좀 되고 있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무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기차 전지 관련해 뚜렷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후성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지금 전기차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국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해자, 진입 장벽 이런 부분이 모두 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부가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약 70% 정도 수준의 지금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를 확인해 보니까 80%까지 올라온 것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좀 잘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 가동률이 올라와주면서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후성 좀 말씀을 드렸고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지금 KT나 SK텔레콤에 좀 같은 포인트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G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4차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사실상 KT나 SK텔레콤이 인프라 투자를 좀 주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에 모두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 설치를 하겠다, 1km마다 기지국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T나 지금 SK텔레콤이 기지국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나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KT 같은 경우에 이미 판교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통신 부분들, 협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T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G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판교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보드 구축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G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4차 산업과 연관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5G가 좀 더 지금 모멘텀을 받는다면 KT 같은 이런 부분들, 특히 KT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크게 좀 무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서 지금 5G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SK텔레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역시 KT와 좀 같은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KT와 마찬가지로 5G 자율주행차를 지금 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KT와 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차량 통신을 적용한 자율주행 기술 혹은 영상 인식 기술을 적용한 딥러닝 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본다면 추후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앞으로 좀 먹거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T나 SK텔레콤이랑 같은 부분들이 통신 부분 인하 때문에 조금은 매출에 이번에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일시적이라도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떤 통신 그런 인하 때문에 KT나 SK텔레콤 조금 매출은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 쪽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매출 좀 더 내려와서 주가 좀 더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AS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율주행 대장주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떤 벤더들을 통해서 지금 부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조립을 해서 현대라든지 기아 혹은 중국향, 지금 미국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나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ADAS 같은 경우에 사실상 만도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 비중이 아직까지 좀 높습니다만, 현대 기아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주 관련해서는 중국 쪽 지금 ADAS 수주가 확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부터는 가시화되는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들,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공약을 걸려져 있고, 산업적으로 드라이버가 걸리게 된다면 만두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여기에 먼저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부터 만두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 다 이번 섹터에서는
만도 종목을 말씀해 주신 걸 보면 향후의 성장성, 에이다스, 아다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상 대리는 과연 또 어떤 초점을 두고 어떤 포커스를 두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수 활성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FNF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의류업종들이 작년부터 내수가 꺾이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 초부터 의류업체들 주가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연초,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된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금은 좀 상승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FNF 같은 경우는 트렌디한 브랜드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사실은 그러한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디스커버리 매출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이번에 크게 좀 잘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수 활성화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우리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디스카운트보다는 조금은 좀 오버슈팅하는 그러한 면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계절성을 뛰어넘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시장 프리미엄 탑픽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FNF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한 6.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떤 테마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가방 컴퍼니랑 그리고 제로투 세븐이라는 회사랑 조금은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아가방과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가방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중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정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용 통제가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유아 용품 그리고 유아 화장품 이런 부분으로 좀 소화가 되면서 중국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확고히 누렸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회사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국주들도 다시 한번 조금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그먼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삼천리 자전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저 이용객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MS 1위인 삼천리 자전거가 일정 부분 좀 수혜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은 그 매력적인 주가는 아니지만, 주가가 사실은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부터 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정책이랑 사드 해법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 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더샘 인터내셔널이 전체 매출, 이 회사가 한국 화장품 매출이 작년에 1,9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더샘이 1,600억을 찍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한국 화장품 연결로 좀 인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화장품, 특히 이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11배 수준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1년 목표 주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가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장기 목표가 2만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JST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생소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회사는 사명이 바뀌기 전에는 로만손이라는 국내 로컬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그 태양의 후예 PPL 이후로 JST나의 어떤 그 시계랑 그리고 목걸이, 이런 반지 이런 류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의 공장을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충당을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금액은 그렇게 크게 미미하게 하지는 않은 수준이라서 사실은 조금은 테마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어떤 테마 섹터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드에 대한 내용도 조금 해결이 되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면세품에 대한 수요, 특히나 이제 에스티나 같은 경우는 드라마 PPL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인지력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JS티나까지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정책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좀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과연 주부람 팀장은 5종목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한 2종목, MD스테크랑 더존비전 그리고 로보스타 3종목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히링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관련주고요. 더존비전은 4차 산업 관련주고, 지금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MD스테크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우선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공약 쪽에서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프로세스와 그리고 차량용 OS와 관련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러한 칩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광역 무선 통신 기능, 센서, 이러한 칩들을 모두 지금 MD스테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MD스테크가 제조하지 않는 칩을 가지고서는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MD스테크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용 O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진입 장벽도 있고 MD스테크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눌림목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매수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링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좀 수혜주인데요. 도시재생 같은 부분에는 사실상 지금 공약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또 GTX의 어떤 조기 추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어떤 신축, 공항 신축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어떤 4대강과 같은 거대한 어떤 건축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찾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본다면 우선 공항 신축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부터 레퍼런스가 좀 있었던 종목,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히림이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이미 한번 건설했었던 레퍼런스가 있고요. 청주공항에도 이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공항이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히림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역 고가 이러한 부분들 모두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청계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히림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울역 고가 역시도 지금 히림이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다른 건설 모멘텀이 나온다면 히림이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레퍼런스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공항이라든지 혹은 청주공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특별청사 이러한 부분들, 상암 경기장 이러한 부분들 모두 있기 때문에 히림이 지금 상당히 좀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정부주도의 광폭공사가 나오게 된다면 히림이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주도의 광폭공사는 턴키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CM이라고 하는 건설관리 사업이 꼭 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림이 역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히림이 상당히 좀 나중에 유력하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더존비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존비전 같은 경우 4차 산업 관련주인데
사실상 지금 4차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뭐 IoT,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어떤 상당히 폭발적인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서버에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상당히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B2B로 영위를 하고 있는 도전 비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다른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추출을 하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더전 비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 수주가 나온다면 더전 비전이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높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도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도 주가 많이 오르는 건 테마성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클라우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매디앙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매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 관련주이고요.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상 어떤 뚜렷하게 수혜를 좀 더 본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출산 기조는 반대로 지금 총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유아동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아이에게 쓰이는 비용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령 매장스의 매출을 보면 매출은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영업 마진이라든지 매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총 출산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령 매장스가 글로벌 1위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B&B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을 포함해서 14개 기업들에게 14개 국가들에게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제품군에서 지금 뭐 프리미엄 섬유 세제라든지 섬유 유연제, 캡슐 세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최초로는 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후에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령 매장스 한 번 더 보자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로보스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지금 산업 로봇에 대한 공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왔고요. 지금 산업 로봇이라고 한다면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정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용 로봇 쪽에서 특히 좀 많은 좀 드라이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4차 산업 관련해서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조용 로봇을 영위하고 있는 로보스타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테마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쭉 남겨봤고요. 오늘 동시호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72.57포인트에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오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29포인트, 2323포인트까지 올랐었네요. 그리고 오늘 저가로 쭉 빠졌다가 지금 부근도 사실 20포인트 빠지는 것도 저가 부근에서 오늘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는 외국인만 삽니다. 결국에 기관도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만 사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만 6천억 원 정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종목만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모두 하락하고요. 특히나 한국전력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3.2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2% 하락, 약보합권인데요.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 흐름 같은 경우에 645포인트부터 641포인트까지 위아래로 4포인트 정도를 격차를 두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역시나 외국인만 삽니다. 개인 12억 원 팔고요. 기관이 453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만 493억 원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하면서 96,500원 지켜주고 있고요. 카카오 하락하고 CJNM 보합입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루엔 상승하고요. 루엔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들어선 첫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장 초반과 후반이 많이 다른 모습들을, 그리고 업종별로 흐름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상 대리부터 여쭤볼까요? 네. 시장 흐름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분위기는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종가가 한 마이너스 3%로 끝났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었던 시크릿컬 업종들, 조선, 해운, 그리고 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업종들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분위기로 봐서는 게임 인터넷 업종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뭐 웹젠이라던가 룽트코리아, 위메이드 이런 중국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일부 화장품 업종들,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계속 본격적으로 거의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 단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실적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주보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앞에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떤 현물을 좀 많이 사고 있고 선물 같은 게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오늘 5월달 흐름을 좀 더 본다면 지금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흐름을 보면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매도하는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코스피를 좀 더 많이 사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증시 흐름에 좋은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매수와 매도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좀 반대로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베이시스 값이 0.8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물로 좀 더 많이 외국인들 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마무리가 좀 되고 하는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포트가 좀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부터 좀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증시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특히 코스피 위주의 흐름이 좀 더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장 마감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70.1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0.99%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2.68포인트 0.1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5원 45전, 4원 10전 지금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 4월 5일 수요일에 현대백화점 매수했고요. 7.1% 수익률입니다. 유한타증권 이성호 대리의 아모레퍼시픽 5월 4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12.1% 수익입니다. 동부증권 이영환 차장 대아TI 3월 3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 7.2% 수익률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의 셀트리온 종목 3월 14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7.3% 수익입니다. 현대차 주보람 팀장의 매수고요. 3월 21일 화요일 날입니다. 14.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 한국화장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18.5% 수익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장규환 부장 현대위아 4월 10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6.1% 수익입니다. 다음 살펴보죠. 유한타증권 이정남 대리입니다. LG하우시스 4월 20일 날 목요일에 매수했고 6.5% 수익, 같은 날 현대차 매수했고요. 13.4% 수익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배 박남일 부장 네이버 종목 3월 15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7.6% 수익, LG전자 같은 날 매수했고요. 무려 16.3% 수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 수익률 점검 중에서 박남열 부장님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대선 후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4차 산업과 그 이후에 그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좀 수반될 만한 기업들만 일단 4개에서 5개 정도 뽑아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은 일단은 그 9월 달에 그 OLED 패널 쪽으로 해서 그 긍정적인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발휘될 기업이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OLED 패널 적용해서 듀얼 커브드 필름이 1분기에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고요. 블랙 차광 필름과 전자파 차단 필름을 일단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달에 출시될 그 아이폰 8에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 공급을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OLED 패널이 9월 달부터 시장이 열린다 보시면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동사는 복합 필름, 그러니까 OLED와 관련된 복합 필름이 수요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컨텀탑 TV의 소재 납품사인데요. 삼성전자의 독점 납품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가 그 컨텀탑 TV에서 39%가 더 판매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분기 실적으로 한번 공시가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용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OLED 패널 적용해서 지금 현재 2매와 3매 복합 필름 형태로 그 OLED 패널에 붙어 있는 반드시 들어가는 그 필름을 3매 복합 필름을 해서 신규 매출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OLED 관련 장비보다는 소재주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탑백 보는 건 덕산 네오룩스를 차피를 보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심호가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소재 부품의 형태를 떼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필름 형태의 납품하는 회사, 신화인터텍, 아직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인터텍 한번 노려보자,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타 법인에서 5주간 40만 주 매집이 됐고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종가 공략주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 내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800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아니라 지금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데, 이렌텍은 지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부각이 나타날 기업이라서 좀 소개시켜드리는데, 요 동종목은 증강현실에 관련된 스마트 안경과 인공지능 빅스비와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물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고요. 증강현실용 구글 스마트 안경 개발 납품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 빅스비가 탑재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기에서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파괴는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삼성에서 동사와 협업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런 모습을 있고요. 최근에 삼성 주도하에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 주도하는 회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멘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그 갤럭시 S8에 배터리 100만 개를 지금 납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렌텍 수주 규모를 한번 체크해보면서 중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 부장님.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에 육박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렌텍까지만 좀 듣고요. 나머지 또 좋은 이야기 저희가 미리 좀 잡아놨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대선 이후 특집으로 해서 다시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예.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그렇게까지만 하고 다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내일 주요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 바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린 하루였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는 어떤 그 스탠스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일단 당장 내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 텐데 지문상 대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시장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를 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하락 마무리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정 부분 좀 펀드 환매 물량도 좀 이어졌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빠졌는데 거래소 지수가 1% 내외로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는 좀 고무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들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우려보다는 사실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들 중에서도 뭐 현대중공업도 있지만 삼성중공업 그리고 해운사 중에서는 이제 대한해운 관련된 업종도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부분은 1분기 실적은 조금 마무리될 때까지 컨센서스에 대한 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좀 관망을 유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 들어봤고요. 주보람 팀장의 내일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우선 저도 어떤 같은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9% 좀 빠졌는데, 코스피 200 가중 평균으로 보면 0.05% 오른 흐름을 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내려앉았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시크릿컬 업종들이라든지 혹은 뭐 리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위주로 우선 장세 랠리가 좀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반도체라든지 정유, 조선, 해운, 뭐 증권이라든지 금융, 은행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리플레이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좀 더 좋은 종목도 찾아서 매수를 좀 더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코스피 위주의 장세를 좀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그 정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매도세가 아직도 조금은 좀 더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 쪽을 많이 보자라고 실적 쪽에 주안점을 두자라고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두 분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때요? 이게 지문상 대리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신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통상적으로 조금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1, 2년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흐름, 모멘텀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사실 좀 과열 국면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이제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제 섹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건이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항상 얘기했었던 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뭐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던 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기업 가치, 내재 가치로 보게 되면은 비싼 주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만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권 주자들 특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부터 이제 정권이 나오고 좀 정책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도 사실은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올라가는 거를 좀 개인적인 좀 희망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러한 부분도 결국 실적이 좀 받쳐줘야지 주가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보람 팀장님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오늘도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좀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큰 힘이 돼주고 올라가는 모멘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해보고 가죠.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체력으로 본다면 체력이라는 게 사실상 실적인데 우선 코스피가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컨센서스와의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PBR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여력들이 좀 더 있다라고 외국인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정부 첫날 시장의 흐름과 향후의 시장 흐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종합적인 예측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